안녕하십니까.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25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이 강좌는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부터 특수일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최종적인 존재인식론적 해석까지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특히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고전 역학의 위기에서 시작해 등가원리, 내재적 기하학, 4차원 시공간의 계량 텐서, 그리고 측지선 방정식과 리만 곡률 텐서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물리적 개념들을 순차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어서 제구장 텐서 축약부터 에너지 운동량 텐서, 비앙키 항등식,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 그리고 뉴턴 한계와 우주상수, 슈바르츠 실트해, 마지막으로 중력파 검증까지 일반 상대성 이론의 현대적 의미를 폭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고전 역학의 위기와 로런츠 불변성을 논합니다. 지난 23강에서 맥스웰 방정식과 로런츠 변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24강에서는 포화송 방정식과 로런츠 비불변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오늘은 지난 24강의 개념들을 토대로 만유인력에서 포화송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은 우주적 상호작용의 근본 원리입니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급격히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687년 아이작 뉴턴이 정립한 만유인력 법칙 공식입니다. 여기서 G는 만유인력 상수, m1과 m2는 두 물체의 질량, 그리고 r은 두 무게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수식은 고전 역학의 중력을 이해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중력의 증거는 우리 일상과 우주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한 해양의 조석 현상, 지구 중력을 구심력으로 하는 인공위성의 궤도 유지, 그리고 케플러 법칙이 설명하는 행성들의 타원 궤도, 균형 등이 바로 그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뉴턴의 공식이 두 물체 사이의 힘을 말한다면 중력장 개념은 한 물체만 있어도 공간에 당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가정합니다. 여기 표시된 기는 중력장 벡터로 중심 천체의 질량과 거리, 그리고 인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로 정의됩니다. 중력장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질량 m을 감싸는 가상의 구를 상상해 보십시오. 구 표면을 통과하는 중력장의 총 선속을 계산하면 놀랍게도 거리에 따른 아래 제곱항들이 상쇄되어 사라집니다. 즉, 구가 아무리 커져도 그 안의 질량이 만드는 전체 화살표의 양은 일정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발산 정리입니다. 풍선 안에 사람이 숨을 내뿜는 상황을 가정할 때 내부에서 전체 숨결을 더하는 방법과 표면 밖으로 나가는 바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즉, 미시적인 내부의 발산 총합이 곧 거시적인 경계면을 뚫고 나오는 총량과 같다는 원리입니다. 뉴턴의 법칙의 발산 정리를 적용하면 수학적인 비약이 일어납니다. 복잡한 구 표면 적분을 내부 공간의 발산 총합으로 치환함으로써 커다란 구 모양의 공간 전체를 고려할 필요 없이 우주 공간의 아주 작은 한 지점에서 성립하는 국소적인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식입니다. 질량 밀도만 알면 그 지점 주변의 중력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 수 있죠. 발산 정리는 거시적인 기하학적 경계를 미시적인 한 점의 성질로 압축해 전달해주는 시공간의 압축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중력장과 중력 포텐셜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중력장은 중력 포텐셜이라는 언덕의 내리막길 기울기와 같습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G는 포텐셜의 그라디언트의 마이너스를 취한 값이 됩니다. 중력 포텐셜은 방향이 없는 스칼라장으로 마치 지도상의 고도와 같습니다. 반면 중력장은 물체가 당겨지는 방향과 힘의 크기를 가진 벡터장으로 공이 굴러가는 화살표가 그려진 지도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텐셜의 그라디언트 연산을 취하면 3차원 성분을 가진 벡터가 도출됩니다. 공간상의 각 지점마다 포텐셜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성분들이 계산되어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왜 마이너스 기호가 붙을까요? 수학적으로 그라디언트는 값이 가장 커지는 오르막을 가리키지만 자연계의 물체는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르막 방향의 반대인 내리막으로 힘이 작용함을 나타내기 위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합니다. 드디어 포화송 방정식에 도달했습니다. 이 식은 우주 공간의 질량 밀도가 존재하면 그 원인으로 인해 주변의 중력 포텐셜이 오목하게 찌그러진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고전 중력론을 집대성한 매우 중요한 물리적 진리입니다. 뉴턴의 원격 작용에서 포화송 방정식의 근접 작용을 거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아갑니다.
상대론에서는 이 가상의 언덕을 실제 4차원 시공간의 뒤틀림 자체로 해석합니다. 오늘 배운 포화송 방정식은 현대, 기하학적 물리학으로 가는 징검다리인 셈입니다. 포화송 방정식에서 아인슈타인의 장 방정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